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여전히 부각되면서 어제 시장 2,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간밤에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0.4%에서 0.97%까지 좀 밀려 내려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로 조금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갈등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도 좀 상당히 힘겨운 그런 시장을 좀 보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시장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뉴욕 증시의 시장 기도를 좀 대충 보면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일부 산업재 쪽 섹터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얘기는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국제유가가 여전히 좀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증시는 쉬어가는 트렌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잠깐 시장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제 2,000포인트 돌파 안착 시도가 좀 있었었는데 결국은 좀 종가상에 밀리면서 2,000포인트 안착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2,000포인트에 있어서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마지 부분들이 얼추 목표치가 도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121선과 241선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에 있어서는 지수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그런 역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과열권으로 좀 진입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지수는 좀 쉬어갈 때도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럼 시장이 좀 많이 밀릴 거냐, 그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증시자금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그런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 저가 매수세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신용잔고가 다시 이제 10조대를 넘어섰다라는 거,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는 가급적이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신용잔고는 신용을 좀 쓰는 거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종목장으로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마련해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있어서의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나간 이 과거를 좀 보게 되면 뭐 어제나 그제를 좀 보게 되면 어떤 재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그런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재료와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갔던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양시장에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 시장도 3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별로 좀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아마 조금씩 눌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럴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올 건지 아니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건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IT 쪽 섹터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전날 장비 섹터들이 움직였고 뭐 소재 쪽이 움직였다라면 지금 못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비 섹터들이나 소재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후장에 윗꼬리를 달면서 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오후장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에 있어서는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거예요. 아마 올해 최고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도까지도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보일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삼성 쪽에 있어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쪽 섹터의 흐름들, 그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끝내고 난 이후에 올랐던 종목군들, 시젠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아니면 전자결제 쪽, 언택트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치고 나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는지 아니면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좀 넘어갈 때를 좀 보게 되면 정기 변경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정기 변경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 150에 있어서 정기 변경이 좀 예상되는,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편출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편출돼야 마땅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껴놓도록 하겠고요. 뭐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IT 쪽 섹터들이 좀 많아요. ITM 반도체도 있고, 뭐 유비포스 홀딩스 5G 쪽이죠.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작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2차 전지 쪽, 그리고 새로운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편입 정기 변경 쪽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노려서 이들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편출 종목이 있고 편입 종목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는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대체적으로 다 싼 그런 기업들이에요. 다 싼 기업들인데 뭐 태영건설이라든가 뭐 W게임즈,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증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의 업황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이슈가 될 수 있고 혹은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오늘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까지 좀 보면 될까요? 또 이외에는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오늘 좀 봐야 될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여전히 뭐 IT 쪽 섹터예요. 소부장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건 이제 순환매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에요. 사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급계약 공시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주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으니까 추가적인 뭐 상승 시도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검증돼 있던 종목군들, 뭐 진단키트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헬스케어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을 좀 기반하고 실적이 기반되는 그런 기업들이고 2분기 때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냥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을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매물수화는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셀트리온 제약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좀 괜찮은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아미코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전날 신고가를 좀 보였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이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시젠이라든가 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갈렸을 거예요. 실적이 좋았던 시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이 될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소부장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갭상승 출발했다가 쉬어가는 뭐 모찌형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ISC라는 기업도 있어요. ISC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탄력이 좀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건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2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장중 한때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여전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감은 2,000선 아래에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는 중국 간의 갈등이 여전히 악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WTI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30달러 위에서 간밤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4% 이상 튀면서 출발하네요. 6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6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었죠. 미국 제약사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5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가네요. 0.4% 상승 나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또한 좀 유입이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존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오늘도 갑니다. 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 나왔는데 LG화학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37만 원대에서 3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 나오네요. 33만 7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 0.46%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LG 생활건강이 오늘 1% 가깝게 튑니다. 142만 원대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9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합니다. 1998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718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정보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92,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어제 1% 넘게 상승 나왔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시젠이 오늘도 튑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젠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4%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 11만 1,900원대, 12만 원 선 눈앞에 두고 거래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좀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20만 6,600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갑니다. 알테오젠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KMW 어제 6만 원 선을 회복하고 6만 1,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6만 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78,400원대. 에코프로비엔 오늘 좀 가네요. 1% 가깝게 상승 나오면서 98,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증시가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일단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단타로서는 얼마든지 시장이 흔들려도 단타는 어떤 경우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강한 종목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신에 단타의 생명을 수익이 날 때 빠르게 챙겨줘야 되고요. 손절을 짧게 잡고 항상 강한 종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을 보면서 매매한다. 이 정도만 명심하신다라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빅텍입니다. 자,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빅텍 한번 볼게요. 자, 빅텍. 자, 빅텍입니다. 자, 일단 매수는 가능합니다. 일단 전일 이제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스포츠하고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이제 자전거 관련주 쪽인데 전동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전동 킥보드 이런 이제 자전거 도로에 이제 통행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관련 법안들이,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르면은 연말쯤에서 시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천리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알톤 스포츠 이쪽 관련주를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빅텍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 관련주로 알기보다는 남북경협주는 아니죠. 방산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을 종목일 텐데, 맞아요. 방산주도 되지만 다시 무인 자전거 시스템, 그래서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EU 바이크 사업을 미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전거 테마로도 일단 엮여 있게 되겠는데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앞에 있었던 이제 장대 음봉이 저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지금 아까도 봤듯이 지금 자전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짝짓기 매매로 이 빅텍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한 3,200원 정도, 한 요 정도, 박스권 정도의 중심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한다 생각을 하고, 물론 더 짧게 잡으면 이쪽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한 3,400원 정도를 잡고 짧게 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흐름들도 아니고,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거래소 시장에서도 무너진 종목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많이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3,200원과 조금 깊게 잡으면 3,250원이나 3,000원 정도, 3,200원 정도, 짧게 잡으면 3,400원 정도를 잡고, 그가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피하 식별 장치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에도 아니면 전동 킥보드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탑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릉이라든지 자전거들 보다 보면 전동 킥보드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그런 것들 사용을 할 때에서, 그래서 공공 자전거 서비스처럼 공공 킥보드 서비스가 마찬가지에 거기에도 관련된 기술이 적용이 돼서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빅텍에서도 매출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방향 탐지 장치를 조금 더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소형화를 더 시켰고, 그 다음에 소형 전자장비, ISC-I라는 별도 장치를 또 개발을 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당진 수익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으로 볼 때에서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것도 매매로서는 짝짓기 매매가 가능하다. 단 손절 가격만 잘 챙겨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종목은 유비코스입니다. 자,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중국 양매 이슈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5G라든지 AI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에다가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통신장비주들,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유선 인터넷 아니면 데이터 전송 장비라든지 이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산업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이미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잡을 때에서는 여기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이 저점 라인을 보고 단타를 치는 거지만 조금 더 깊게 잡는다라 그러면 여기 돌파된 고점인 자리가 대략 지금 33,0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한 33,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33,000원의 손절 라인을 두고 장중에 오늘 밀리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이 N자 목표치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5G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 IT이기 때문에 IT는 순환하면서 이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주목을 해서 봐야 하는 핵심적인 종목 중 주도 테마라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서 계속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IT 부품 쪽에 순환한 폴더블 폰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만 움직였는데, 통신 장비들도 과거에 강하게 움직였고 또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 여러분들 잘 보시다가,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매매로서 손절 라인만 잘 33,000원, 더 깊게 잡으면 이쪽 31,500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손절 라인 좀 깊게 잡을 건지, 아니면 좀 중간으로 맞춰서 잡을 건지, 아예 그냥 초단타로 잡을 건지. 근데 일단은 중간 정도는 맞추고 33,000원 정도 잡고 매매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매수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기산텔레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로 질문 주셨는데, 기산텔레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 자, 기산텔레콤 얘도 마찬가지 유비코스와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통신장비주입니다. 5G 통신장비주 관련주인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어제 전파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어제 이런 종목들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라든지 이미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기산텔레콤도 전혀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라서 정고점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패턴이라서 이것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통신장비주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굳이 잡는다 그러면 이제 2,500원 정도로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무선 통신용 중계기 제조업체이면서 무선 이동통신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선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물자 및 보안장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기산텔레콤 과거서부터 통신장비 5G 이전에서도 기산텔레콤 와이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과거서부터 통신장비주 하면 대장으로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는 조금 뜸했죠. 조금 뜸했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길게 보게 되면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보세요. 그렇죠?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과거의 주도주의 흐름들을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략 가능하고요. 오늘 모든 세 종목 모두 다 공략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통신장비주가 좋아 보이는데, 이미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유비카스 같은 경우는 한번 떴기 때문에 요거를 공략할 때에서 이제 손절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손절 라인을 잘 보면서 초단타고 할 것인지 중간을 잡고 할 것인지 손절 라인을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보자들은 오히려 기산텔레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외에도 빅텍도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어차피 알톤 스포츠나 삼철전자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빅텍이 이건 자전거 무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짝짓기 매매로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종목으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빅텍, 유비커스 그리고 기산텔레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은 수익률이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자, 일단 기산텔레콤이 일단 통신장비주가 강하기 때문에 기산텔레콤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나마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가격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3,000원 돌파되기 전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2,780원 정도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2,7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2,780원 이하에서 2,700원까지 저점 매수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 아닙니다. 어차피 개별주들, 그 다음에 통신장비주라든지 그 다음에 IT주들은 계속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략하시기 참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이제 기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이 2019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8.8% 정도 증가가 돼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지금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데, 작년 9월달에 이제 KT하고 이제 77.4억 정도, 그러니까 77억 정도 규모의 이제 5G 방 중계기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우리나라에 있는 큰 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외적으로 계속 이런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매출 부분에 대한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작년에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G 가입자가 국내에서 100만 명이었는데, 현재 올해 2020년 4월까지 588만 명을 돌파를 했답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1000만 명 정도의 5G 가입이 예상이 된다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도 5G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속도들이 모든 구간에서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계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이제 투자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산텔레콤은 흑자 전환 이후에서 실적들은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종목으로 기산텔레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텔레콤 매수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종목은 어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동국산업을 좀 물어보셨어요. 동국산업 단기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어제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장중 23%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좀 급감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뭐 OCI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윗꼬리를 대체적으로 다 달았고,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 평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한 2,500원대, 2,540원?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타이트하게, 시가 정도대를 좀 보고 있었는데, 개파락 출발을 좀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24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이 갭을 메우러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자리대가 2,300원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싸요. 지금 수준 자체가. PBR이 한 배가 안 됩니다. 주당 자산가치 7,300원짜리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의 확대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단기 포지션이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241선 기준으로 놓고 보되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PPI를 좀 물어보셨어요. 어제 이제 다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죠. 우회 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서 밀렸어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증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 좀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8,500원짜리대를 좀 기준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1선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다시 이 정고점 자리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치를 일단 10,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놓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로보로보예요. 로보로보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뭐 중국 쪽에서 인공지능과 뭐 신사업 쪽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급등이 났던 그런 기업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개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자를 잡고서 좀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위평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5,6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그 부분들을 놓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잘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고점 자리대에 있어서 매물이 이제 저항 자리대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리는 그런 타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5,000원 이하권역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밀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한다라면 5,500원 이하권역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투자 관점으로는 조금 더 체크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금지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고를 받았을 때는 일단 조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뿜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현재 자리도 매수는 가능하나 일단 주가가 다소 무거운 부분도 있고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중이시라면 일단 올라가는 중에 계속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가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조금 더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일단 천천히 보시면 되고 만약에 눌려서 다시 반등을 준다면 최대 5만 원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눌려서 2패턴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한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부지 매각 결정에 일단 재무 구조가 좀 변화가 되겠다,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추세가 최근에 이제 61선, 121선 오늘 강하게 좀 뚫어 올려주고 일단 딱 121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한꺼번에 담으시는 것보다는 일단 정찰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하시고 추세는 올라오고 있으니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진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철금속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를 좀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이 121선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올라왔다고 바로 여기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 하단 121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천천히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전 매물대 그 전고점 정도에서는 기계적으로 뭐 다 오지는 않았지만 힘이 지금 다소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 중에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 대응하시면서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부분 매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잔량은 나머지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마 알루미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단 121선을 강하게 좀 뚫고 왔으니까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지가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떠 있습니다. 일단은 힘이 하방으로 아직은 상승으로 가겠다는 그런 힘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수익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시그널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정재훈 전문위원님께서 이 수급을 잘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 여전히 2,0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7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시가총액 가운데서도 시젠이 다시 한번 튀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서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박원재 전문위원님께서 매수 의견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징적인 것은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시그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세 종목을 같이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의뢰해주신 그 유니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슨을 수익 중인데 매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유니슨 매수 가격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유니슨은 일단 어제 풍력 관련주로 전일 이제 그린 뉴딜 기대감으로 인해서 풍력 관련주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소외받아온 그런 섹터여서 그 상승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요. 최근 그 그린 뉴딜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이제 그 안에서 테마를 이뤄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른 순환매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강했고요. 오늘은 그 스마트 그리드 섹터 테마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482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이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뭐 오늘은 조금 한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빠졌는데요. 조금 더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분할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개구리님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 이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자전거 업체고 또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이제 제작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보다는 이런 이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일단 어제 뉴스가 하나 좀 나왔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어요. 일전에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기존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못 탔지만 앞으로는 그 면허가 없이 그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 전동 킥보드 시장이 앞으로 되게 이제 커지고 시장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실적 개선세도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그대로 어제 오늘 주가 차트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기적으로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는 일단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삼천리 자전거는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급등을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을 하신다면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급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유효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을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일단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문다님께서 유튜브 문다님께서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의 이제 계열사인데요. 일단 이제 NK 면역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혈장 치료 테마주로서 엮여갖고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제 뉴스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 미국 FDA 옥타파마라는 그 회사가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제 장 후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의한 그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차트 흐름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급등으로 인한 오늘 매물 출회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굳이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중립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종목 세 종목 다 거의 시장의 그 테마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조금 염두해 주셔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 전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일단 오늘도 유튜브에 여러 가지 질문들 올라왔는데 마지막 질문이 마니커 FNG입니다. 관련해서 끝까지 좀 시그널 보내주시죠. 네, 마니커 FNG는 최근에 그 육류 파동 그 수혜로 테마를 이루어서 좀 올라간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류 파트 중에서 돈육과 우육은 상당히 수급이 불안해서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닭고기는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거래량이 이때 올라오면서 장대 항봉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갈 세력이었으면은 지지선을 이 라인은 이탈하면은 곤란한데 이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21선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러한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은 현재 변곡점에서 이걸 뚫고 가려면
강한 양봉으로 쌓아야 되고 특히 시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분봉 3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침에 거래량을 세우고 쭉 분봉으로 밀렸다가 지금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그렇게 확실히 돌린 모습이 아니고 또 음봉이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 시가를 강하게 뚫는 거래량에 실린 시가를 강하게 뚫는 신호가 나와야 매수 신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일단 지지선을 이탈을 했고 오늘이 거의 오늘 뚫리면 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가를 강하게 뚫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아니고 기존의 보유자분이시라면은 오늘 만약에 이 전저점이 깨진다면 손절 처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라온 종목이 한국 프렌즈예요. 한국 프렌즈는 이제 정치인 테마로 엮여서 한때 잘 움직이기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도 이제 움직임이 좋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인데 좀 실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지 않고 업황 자체를 반영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실적이 안정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1, 4분기에 한 70억 수익이 나서 작년에 이제 직전 연도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올 1, 4분기까지 수익 호조가 이어져서 지금의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선순위로 보면은 그닥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 것 같지는 않고 단기 대응을 하고자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시가 대응은 가능합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시가에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시가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시가를 뚫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된 강한 양봉 이래야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 정도 거래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그널을 드린다면은 굳이 매수 시그널을 줄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려주신 종목이 코롱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종목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데 코롱 머티리얼즈는 안 괜찮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재무 차트를 보면은 기술 개발은 많이 하는데 멤브레인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수소차 테마에 엮여 있죠.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2017년에 400억 마이너스, 18년에 100억 마이너스, 작년에 67억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자본 총기가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줄어서 700억 정도 돼 있으니까 자본금이 이제 687억 자본금도 엄청나게 큰데 부분적으로 자본금을 잠식할 우려도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증자를 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은 또 청구서를 받겠죠. 증자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래서 단기도 장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쉬어갈 자리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거침없이 올라왔는데 순환매도 한 바퀴가 다 돌았죠. IT, BT 이쪽 다 돌았고 신재생 테마 이쪽으로도 한 바퀴 다 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려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사실 5월 다음 주까지는 하반기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2, 4분기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다들 예상이 되고
그 안 좋은 예상을 딛고 하반기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한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시장의 주도주를 다시 힘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T의 소부장 쪽이 그래도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쪽이 힘을 많이 받죠. 아마 이 분위기는 좀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IT 소부장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실적 확인이나 경기 진단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미국 시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절을 받는 거고 코로나 경제재개 활동에 따른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가 또 하반기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과 부정이 교집합이 아마 이달 말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시류에 안 맞는 종목 같은 걸 체크하셨다가 이번에 조정 기간에 좀 종목 교체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